엑셀 VBA 이 시간에는 어떤 구문을 반복해서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for문, for문의 변형된 형태인 for each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C3부터 C10까지 차례차례 이 셀 값들을 조회해 가면서 어떤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 C3부터 C10까지의 범위다 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나요? 렌즈문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나요? C3부터 C10까지. 그렇죠? 네, 얘를 어떻게 하냐면 for문을 이용해서 차례차례 C3부터 C10까지의 그 셀 주소값을 가지게 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for each. 그려놓고 여기에 myr 이라는 변수를 사용을 했죠. 개체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in 그리고 셀 범위죠. 셀 범위 컬렉션 셀 범위를 이렇게 C3부터 C10까지로 줬습니다. 물론 for문의 쌍둥이 뭐가 있죠? next죠. next 해서 변수명까지 적어줄게요. 이렇게 놓으면 이 for문부터 next문 이 사이에 어떤 루틴이 들어올 때마다 myR의 값은 처음에는 C3의 주소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엔 C4, C5, C6 해서 C10까지 차례차례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물론 아시다시피 모든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 변수의 타입을 정의해 주는 게 좋죠. 이와 같이 정의를 해줬습니다. 얘는 셀 주소 범위를 나타내는 변수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myR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하나 볼까요? 이 for next 안에서 myR을 사용하겠지만 그냥 우리는 확인만 하기 위해서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만 확인해 볼게요. myR의 값이 뭔지 한번 보여다오. C10까지 너무 기니까 C6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F5 어떻게 돌아가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봤더니 처음에는 C3의 값, 즉 스프링 노트 A4가 이 for 안에서 돌아가고 있네요, 지금. 자,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죠? 스프링 노트 B4, A4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는 노트 A5, 그 다음에는 볼펜 A6 이렇게 차례차례 for문에서 next문 사이를 움직이면서 이 myR의 값이 이 렌즈에서 정해놓은 요 셀 범위를 차례차례 참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에 한번 봤었는데요. 이렇게 for문에다가 렌즈를 그냥 바로 집어넣지 말고요. 뭐 위에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예를 들어 myr2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에다가 값을 미리 정해놓은 이 값, 이것을 저기다 적어주는 거죠. 얘를. 이해되십니까? 얘를 여기다 적어주죠. 물론 이렇게 값을 할당할 때는 set문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렌지라고 써져 있는 이 셀 범위를 집어넣은 이 컬렉션 부분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돼요? my r2라고 집어넣으면 됩니까?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쵸? 예, 이렇게 지정을 해도 똑같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C3부터 C6까지가 아니라 C2 끝까지 이렇게 쭉 가고 싶다. C 쭉까지 끝까지 이게 몇일지 10일지 모르고 20일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이 myr2의 값을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죠? myr2의 값을 기억하십니까? myr2의 값을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될까요? C3부터 C3에서 엑셀 다운까지. 그죠? C3에서 엑셀 다운까지. 그러면 끝까지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차례차례 노트, 볼펜, 만년필, 사인펜, A4 바인더, B5 바인더 이렇게 차례차례 끝까지 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행 범위가요. 얘는 주석 처리해 놓고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미리
작성해 놓은 거를 갖다 끌어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B6부터 C9까지 이렇게 했다 합시다. 이렇게 B6부터 C9까지예요. 그러면 B6 여기부터 C9까지 이만큼이 되겠네요. 이렇게 행이나 열, 한 행이나 한 열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행열이 동시에 이렇게 지정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예, 이럴 때의 참조 순서는 한번 직접 볼까요? 이럴 때의 참조 순서는 이렇게 처음에 B6, 그 다음에는 뭐죠? C6, 그 다음에는 B7, 그 다음에는 B8, 예, 이렇게 C8,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옆으로 행 순서대로 차례차례 참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배열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뭐 for 예치문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미리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K라는 인티저 변수를 선언을 해놨고요. myArray라고 해서 이 array에는 A, B, C, D 값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myA라고 하는 배열에 있는 값들을 참고하고 싶으면 이렇게 인수 0부터 3까지 0, 1, 2, 3까지 가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죠. 볼까요? 예. myA에 처음에는 A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B, C, D 이렇게 차례차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써야 되겠지만 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것을 for each문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K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래서 K를요, 일단 변수를 좀 바꿔서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for문에다가 이렇게 배열의 인수값을 넣는 대신에 배열을 전부 확인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 배열이 인수가 몇 개 있을지 모르잖아요. 10개 있을 수도 있고 20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딱 4개밖에 없으니까 0부터 3까지 했지만 얼마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놓고 대신 이 K라는 변수는 이 배열에 대한 배열값, 배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인티저라고 선언해 주시면 안 되겠고요. 예, 선언을 이렇게 바꿔줘야죠.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K 값을 확인해 볼게요. 배열값에 대한 변수입니다. 배열값 차례차례 가지게 되는 거죠. F5 눌러볼까요? 처음에 A, B, C, D. 예. 이렇게 배열에 있는 값들을 차례차례 참조하고 싶을 때, 네. 이런 식으로 해서도 for each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요, 얘가 이런 어떤 셀 내에서의 셀 주소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새로운 것들을 한번 해볼까요? 시트의 이름, 네, 시트의 이름들에도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뭔가 볼게요. my worksheet라고 하는 워크시트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 my worksheet에다가는 워크시트가 전부 다 워크시트의 이름들이 전부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워크시트가 전부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 놓고 워크시트의 이름들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볼까요? 실행해 보시면 처음에 시트 1 첫 번째 시트의 이름, 그 다음 시트 2 네, 두 번째 시트의 이름, 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시트의 이름, 예, 이렇게 줘야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each for 문을 이용해서 뭐 시트의 이름이 됐던 아니면 배열이 됐던 아니면 셀의 어떤 범위가 됐던 이렇게 내가 반복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구문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